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은행 파산에서 은행 부실로 또 금융위기까지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이제 이 금융은 경제의 토대다라고 말씀을 누차 드려왔지 않습니까? 네, 이 금융 자체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이것이 또 다른 은행 부실이나 금융 위기로 위협하는 그런 요인으로 부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팽배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보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으로 다른 여타 은행들로까지 그 은행 부실이라는 그 전염병처럼 이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은 아닐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금융 위기로 금융 시스템 붕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드는 상황인 거죠. 이른바 뱅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역시 더이치뱅크로 불거진 그 금융 부실이 또 그 밖에 주요 유로피언 국가들의 은행들에게도 그 부실을 전이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은행의 파산이 그 전염병처럼 다른 은행들로 확산되는 현상, 뱅크데믹에 대한 걱정이 정말 안절부절하지 못하게 이렇게 우리를 좀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은행들이 파산하고 부실해지고 하는 상황을 여러 정부가 억지로 막아 세우고 또 긴급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공적 자금, 민간 자금, 은행을 인수합병해 주는 것은 민간 자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노력으로 은행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사실상 돈으로 정부의 정책으로 그것을 이제 막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금융 부실 자체를 해결한 것은 아니다. 모든 이런 은행 파산을 비롯한 금융 부실 현상은 고금리의 역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고금리의 역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 부실 그 자체를 본질적인 그런 문제를 처리한 것은 아니다. 마치 밴디지 효과에 비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런 금융 부실, 뱅크데믹 현상이 어디까지 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림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겠죠. 그 그림을 지금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제가 화두로 던진 뱅크데믹, 은행 부실이 마치 전염병처럼 확산하고 퍼지고 있는 모습, 그것을 한번 이렇게 그래프로 설명을 한다면 은행에 예금되어 있는 예치금이죠. 뱅크 디파짓, 그 규모 자체가 23년 3월 들어서 어디를 중심으로 급감합니까? 네, 작은 중소형 은행들 중심으로 빨간색이 밑으로 크게 꺼지죠. 그 꺼짐과 동시에 어디에 뱅크 디파짓이 크게 급증합니까? 네, 큰 은행들, 대형 은행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소형, 중소형 은행들, 지방 은행들로부터 자금이 이탈하고 좀 안전한 은행으로 이동시키자 하면서 대형 은행의 예치금은 급증한 모습인데, 바로 이어서 그 다음 주에 대형 은행들로부터도 예치금이 급격히 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은 은행의 부실 혹은 불안한 그런 감정, 뱅크런, 이런 현상들이 전이되고 있구나, 대형 은행들의 은행 부실까지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가늠하게 해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행 부실을 혹은 뱅크데믹 현상을 몰고 오는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위에 있을 때는 상승하는 것이고 초록색, 밑으로 내려갈 때는 하락하는 모습인데, 20년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때 상업용 부동산이 어땠겠어요? 당연히 코로나19 확산되고 거리두기 조치하고 오피스도 많이 줄고 또 집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주고 많은 상점들이 다 문을 닫고, 그때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었는데 23년 들어서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크게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역시 미국 내
사무실의 공실률을 보시면 그것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죠. 그 공실률이라는 것이 오히려 2020년 팬데믹보다도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구나. 구조적으로도 그렇구나. 우리나라로 치면 이게 마치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이 크게 늘어나는 현상하고 비슷하게 우리가 매칭을 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결국 미국 내 은행권의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연체율이에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Commercial MBS, CMBS라고 하는데 이 CMBS의 연체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 그래프 보시면 지난 금융위기 때랑은 비교가 안 되지만 팬데믹 위기 때랑 거의 흡사하게 23년 2월 사무용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죠. 이것은 비록 23년 2월까지의 지표인 것이고요. 3월 지표가 나오면 2.38 사무용에서 2.38%에서 거의 2%대 후반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 내 부동산,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연체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연체는 한 달 동안 이자와 또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그런 비중을 연체율이라고 하는데 그 연체율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체가 장기화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못 갚는 부채가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은행 부실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연체가 한 번 됐고 연체가 두 번, 세 번까지 3달 연속 연체한다. 그것을 우리는 못 받는 돈, 부실채권이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실제 23년, 24년에 이 CMBS, Commercial MBS의 만기 도래 규모가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기가 도래하는 CMBS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니까 결국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고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상업용 부동산을 정리하는 한이 있어도 정리하기도 어렵죠. 왜? 공실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정리하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어떻게 될까? 이 만기 도래한 이런 담보 대출에 대해서 상환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부실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은행권 최대 불안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 중에서 가장 불안한 은행이 또 어딜까? 상업용 부동산 은행 대출의 은행 규모별 비중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대형 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67.3%나 중소형 은행이 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을 차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특히 전체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소형 은행의 경우에는 전체 대출 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 대형 은행은 상대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이 아닌 주거용 부동산이나 그 밖에 신용대출이나 다른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에서 중소형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도 압도적으로 많을 뿐더러 그냥 중소형 은행의 비즈니스 구조만을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 40% 이상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출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중소형 은행의 금융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차례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겠구나 라고 우리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뱅크데믹 현상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가져올까? 금융위기로 번질까? 지금으로서는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그러면 금융위기 아니면 우리 경제에 아무 문제 없을까? 은행 부실로 끝나는 걸까? 그건 아니겠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금융산업은 마치 경제의 토대와 같다. 그럼 금융부실은 토대가 부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부실해지는 거다라고 해볼 수 있는데 어떤 경로로 그 금융부실이 경제부실로까지 연결될까?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면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은행들이 이 빨간색 선을 보세요.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꺼렸어요. 미국 은행들이 대출을 꺼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중소형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대출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금융위기 상황이나 금융부실이 계속 팽배할 때는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때는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은행이 스스로 파산하면 안 되니까 자기 은행의 안정성을 챙기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은행의 안정성을 챙기기 위한 노력, 그것을 이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어요. 빨간색.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때도 역시 부상하죠. 근데 지금 23년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이것을 타이트닝. 그러니까 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해요. 혹은 은행 스스로 대출 규제를 강화해서 부실 기업들한테 대출해 주지 말자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은행이 자금을 마련하잖아요. 누구로부터? 많은 금융소비자로부터 저축을 받잖아요. 혹은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잖아요. 그 자금 조달 경로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두 가지 경로가 막힐 수 있겠죠. 은행 부실이 이렇게 일어나고 뱅크런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굳이 은행에 저축을 하겠습니까? 다른 데다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은행들을 피해서 예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부실할 가능성이 높은 향후에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부실 은행들은 더 부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부실 은행들은 자금을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대출하기도 어려워지죠. 스스로 안정성을 챙기기 위해서 대출 의지가 꺾이기도 하지만 자금 마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 해준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대출을 못 해준다 그러면 대출이 필요한 계층, 대출이 필요한 기업들은 어떨까요? 더 힘들어지겠죠. 그걸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미국 은행들이 이렇게 대출을 꺼리는 구간이 언제입니까? 보시는 것처럼 2020년 팬데믹 위기 때도 대출을 꺼려요. 마찬가지 미국 은행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주요국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블룸버그나 골드만삭스나 각종 지역, 미국 지역도 마찬가지. 은행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융 대출 그 조건을 어떻게 해요? 강화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융 안정성이 좀 부실해지니까 금융 안정을 챙기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출을 꺼리게 되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연준의 은행 대출 태도 지수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 태도 지수와 은행 대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맞물리죠. 은행 대출 태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올라갈수록 뭡니까? 나빠지는 거죠. 은행 대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타이트하게 관리해야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은행 대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꺾이죠. 이 은행 대출 규모는 역으로 환산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역으로 환산했으니까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은행 대출이 잘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좋겠어요. 결국 은행들이 대출 태도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자라는 방식으로 대출 태도를 좀 꺼리는 방식으로 타이트하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은행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그 동행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은행 대출 태도 지수가 23년 들어서 다시 정점에서 꺾여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 말이죠. 미국이든 유럽이든 기업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행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대기업이든 혹은 소기업이든 상관없이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미국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하지 말자 대출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역시 유럽 같은 경우도 대출 기준을 다시 강화해 나가고 있는 모습. 당연한 거죠. 위험이 노출될 때 은행들은 위험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당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위험을 회피하고 안정성을 챙기는 것. 마치 우리 투자자들도 이 위험성이 팽배될 때 자산을 어디로 옮기고 싶어요? 안전자산으로 옮기고 싶죠. 위험성이 좀 낮아질 때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싶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낮아질 때 주식 투자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 뭐 코인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위험성이 또 고조될 때는 금이나 달러에 투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죠. 그런 것처럼 은행들도 이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위험이 노출되는 그런, 특히 은행 위기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그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은행의 대출 감소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은행의 대출 감소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미국의 혹은 유럽의 은행의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가총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연구들이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연구들에서 은행의 시가총액이 1% 감소할 때 대출이 어떻게 될까? 대출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통계적으로 이미 많은 기존 연구들에서 입증을 했어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니까 노출되지 말자 하면서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은행주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지는 과정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대출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겠습니까?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럼 결과적으로 돈이 필요한 경제 주체에게 돈이 전달이 안 된다. 이것은 마치 어떤 효과입니까?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 강한 경기 침체인 거죠. 경기 침체 현상을 더 몰고 올 수 있겠구나.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부실이 뱅크데믹으로 확산되고 그게 금융 위기로까지 전개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어쨌든 이런 금융 부실 상황이 장기전이 될수록 강한 경기 침체, 소프트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강한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금리 인상 기조가 반영되면 반영될수록 성장률이 더 하방 압력을 받는 그 기조인데요. 이런 기조가 더 이렇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경제가, 실질 성장률 자체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구나. 23년 경제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 말이죠.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그런, 특히 소기업 대출 기준이죠. 그런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그 은행의 비중이 얼마나 될까를 먼저 확인해 볼게요. 그게 초록색이에요. 그 다음에 ISM 제조업 PMI,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조업 지수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제조업이 호황이다,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황이다 인데, 그 지표를 이렇게 위아래로만 바꾼 겁니다. 역전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SM 제조업 PMI 지수를 역전시킨 그래프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황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호황이다. 그러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과 제조업의 경기의 둔화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다닙니까? 따로 다닙니까? 같이 다니잖아요. 소기업에 대한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제조업은 결과적으로 신사업 투자라든가 신규 계약을 이행한다든가 아니면 시설 투자라든가 새로운 고용 창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출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통상적인 수준만큼 대출이 빡빡하게 안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기업의 업황이 어떨까요? 업황이 어려워지죠. 보신 것처럼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제조업 업황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금융 부실이 전개되고 뱅크데믹 현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은행들은 대출을 좀 빡빡하게 해줄 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누차 다른 영상들에서 강조했지만, 건설업이 이 사업자 등록증에 찍혀 있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거든요. 그만큼 지금 건설업이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은행들이 안정성을 챙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강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결국 뱅크데믹이라는 이런 표현이 무성하리만큼 등장했고, 그게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건설 산업을 비롯해서 미분양 주택 건수 이게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 시장 금융 불안으로까지 걱정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도 마치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방 중소형 은행들이
금융부실로 또 연결될 수 있고 그 금융부실이 금융위기로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또 판단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지금의 소프트한 경기 침체, 소프트 랜딩이 아닌 좀 하드 랜딩에 가깝게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듭니다. 어쨌든 이 금융부실, 뱅크데믹이라는 이 현상과 경제라는 이 현상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준 남자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